자, 오늘 이제 집합의 연산 해가지고 개념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합집합, 교집합 이거 근데 기호 이런 거는 다 어느 정도 기억나나요? 우리 저번에 했었던 거. 이거 처음 듣는 사람 없죠? 자, 합집합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얘는 이제 기호로 나타냈을 때는 A 합 B, 읽을 때는 A 합 B라고 해가지고 읽으면은 됩니다. 얘는 A에 속하거나 B에 속한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얘는 또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알파벳으로는 or이라고 쓰면 됩니다. A or B란 뜻이에요. A or B, A 또는 B, A 안에 있어도 되고 B 안에 있어도 되고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또는 or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교집합이라는 거는 뭘까? 얘는 A 교 B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고, 얘는 A에 속하면서 동시에 B에도 속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서 얘는 그리고 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 영어로는 and가 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공통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통 부분이다. 둘의 공통 부분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서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A와 B가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라는 거예요.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은 A 교 B가 공집합일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서로소다라고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공통 부분이 없으면은 서로소인 집합이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공집합과는 어떻게 될까요? 공집합 A와 공집합은 서로서라고 할 수 있을까? A와 공집합은 서로서인가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B 대신에 공집합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 교 공집합 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 공집합이 나오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서 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교집합을 했을 때 마지막 결과물이 공집합으로 끝나면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랑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서로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자, 합집합과 교집합이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했어. A에 속해도 되고 공집합에 속해도 되고. 근데 공집합에 속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A 자기 자신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A 교 B 하게 되면 공통부분 말하는 건데 공통부분 하게 되면 공집합이 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자, A랑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합했을 때 A 나오는 거고, 공통부분도 A 그대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맞다.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얘는. 그래서 벤다그램으로 푼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합집합이라고 하게 되면은 양쪽을 한 번씩 색칠을 해주면 돼요. A 합 A 교 B 하게 되면은 일단 A를 색칠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A 교 B를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과물을 봐. A만 색칠되어 있는 거네. 그래서 얘는 A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합집합이 제일 간단해. 합집합은 앞에 거 색칠하고 뒤에 거 색칠하고 결과물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을까? 자, 그러면은 이제 A 교집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영역에다 체크를 해봐. A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잖아. 이렇게 체크. 그렇죠? 그리고 A 합 B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예요. 그래서 체크. 그럼 양쪽이 다 체크가 되어 있는 영역이 어디냐? 여기잖아. 양쪽 다 체크. 그렇죠? 그래서 저게 A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둘 다 체크를 하는 영역을 찾으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A교 공집합은 공집합으로 공집합은 이미 집합과 서로소이다. 그러니까 모든 집합과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따로 혼자서 이렇게 개념 공부하던가 하실 때, 뭐 수학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일단 이 교재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 자체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공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과정을 위해서 공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공식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기본 개념이라는 거가 바로 저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들인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이제 내신 대비를 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그냥 교재 개념서에 나와 있는 것만 내가 공식 숙제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학교 시험 문제를 풀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시험 내신 대비를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박스 이외에 나와 있는 뭐 참고나 팁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수학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국어 교과서든 영어 교과서든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인 박스 아래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그어졌을 이렇게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교과서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뭐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날개라고 불러요, 얘를. 그래서 이 날개에 들어가 있는 이것들이 이제 그것들이 여러분이 내신 대비를 위해서 알아둬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한다라는 거는 이런 사이드 것들까지 해가지고 읽어서 숙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개념 공부는 했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거는 박스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장 중심 내용만 대충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나머지 이런 거 조금 예외적인 상황들, 원래 학교 시험이라는 거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남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좀 짜잘한 것들 가지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충분히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책 읽고 하는 것도 조금 숙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전체 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처음에 주어진 집합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정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얘는 U라는 걸 써요. 얘는 이제 유니버스, 우주라는 의미에서 이제 U를 쓰는 거예요. 얘를. 다음에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집합은 뭐냐면은 얘가 A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A 여집합이라고 읽으면 돼요. A 여. 얘는 A에 속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A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명제를 안 배우긴 했지만은 이제 not A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A의 바깥 부분이라는 거예요. A의 바깥 부분. A의 바깥이라고 써놓으면 되죠. A의 바깥. A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했을까요? 다음에 차집합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죠. 얘는 차집합은 A 빼기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차 B라고 하게 되면 A 안에서 보지만은 B에는 속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 안에서 B에 속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A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A만의 영역인 거야. A만의 영역. B는 들어오면 안 돼. A들만 모여있는 그 공간이란 뜻으로 해서 A차 B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넘어가 될까요? 자, 여집합, 차집합, 상제 이것도 그냥 읽어보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가 A랑 A여 하게 되면은 A여가 A를 뺀 나머지야. A를 뺀 나머지랑 A랑 합이니까 뭐야? 색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A고 이게 뭐 B라고 했을 때 A에다가 일단 색칠을 해. 합집합이니까. 그리고 A의 여집합에도 색칠을 해. A 여집합에도 색칠을 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나와? 전체가 나오네. 그래서 U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A하고 A여의 교집합, 공통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어. 근데 A여 자체가 A를 뺀 나머지인데 어떻게 A랑 공통인 부분이 있어? 그래서 공통 부분 없어.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쓰면은 됩니다라는 거죠. 이해했을까요? 자, 얘는 공집합의 바깥 부분, 그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를 뺀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나온 게 맞죠? 그래서 전체. 그러면 거꾸로 전체에다가 여집합, 전체를 뺀 나머지 하면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공집합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집합에 여집합 하게 되면은 A가 아닌 영역이 아닌 영역 하게 되면은 A가 나오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자, 이거는 이제 A차 B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내신에서 말이에요. A차 B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없다 이거야. 얘가 무조건 다른 형태로 해놓고서는 A차 B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당하지 않고, 아, 얘가 A차 B라는 의미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조금 숙달을 하다 보면은 그냥 봤을 때 이거 A차 B구나 바로 눈치를 좀 채실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갈까요? 자, 여기 보면은 얘가 집합이 표현과 같은 부분, 이게 바로 이제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조금 숙달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애들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는 절대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B가 A에 속한다. A 교 B가 공집합이 너무 쉽다 이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1, 2, 3, 4번 같은 표현으로 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돌려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뭐 솔직히 암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빨리빨리 그 의미를 캐치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숙달이 되기 전까지는 그림 그려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림 그려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해볼까요? 여기 옆에 그림도 있으니까 우리 4번을 잠깐 보죠. 얘가 A여가 B여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아래 거 그림에서 볼게요. 아래 거 그림에서 A여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 영역이랑 이쪽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B여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 영역이랑 이쪽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보라색으로 체크된 부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면 돼? 얘는 존재하면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얘는 B가 바깥이라는 거야. B가 바깥. 그러면은 B A가 해당되는 거가 뭐라고 말해야 돼? 여기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니까 B에만 속하는 게 없다. 근데 A에만 속하는 경우는 있어. 그래서 A 안에 B가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만 이제 이 모양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은 A가 한국이고 B가 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B여라면은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전체 생각을 해봐요. 수원을 뺀 나머지, 얘는 대한민국을 뺀 나머지, 당연히 수원을 뺀 나머지가 더 크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성립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난해하게 해가지고 다른 표현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숙달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그럼 문제를 좀 바로 볼게요. 자, 필수예제 1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의 양의 약수 하게 되니까 얘가 1, 2, 3, 4, 6, 12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전체 원소가 되겠고, 그리고 A는 짝수인 애들만 해가지고 지금 원소를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2, 3, 6, 12만 원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X는 3의 배수라고 하게 되니까 얘는 3, 6, 12만 지금 원소로 해가지고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교 B여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A 안에서 란 뜻이야. A 안에서, 그렇죠? A 안에서 B여, B에 속하지 않는 애들 이란 뜻이야. 그럼 얘가 무슨 의미랑 같죠? A 안에서 B에는 속하지 않는 애들. 그렇지, 얘가 A차 B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A하고 B가 공통으로 있는 게 6하고 10이에요. 그렇죠? A 안에서 B한테는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이사를 말하는 거죠. 이해했을까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A의 여집합 그리고 B까지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그림으로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여기가 A, B 이렇게 되는데 A의 여집합 일단 색칠해요. A 여집합 색칠하고 그리고 B도 다 색칠해요. B도 색칠해요. 그럼 누구만 남아? A차 B를 뺀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A차 B의 나머지라는 의미로 바뀌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그림 대충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A차비의 여집합. 근데 A차비가 아까 옆에서 했죠. 1번. 2, 4를 뺀 나머지 그러면 원소가 누가 돼야 돼? 얘는 1, 3, 6, 1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A차 B여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A 안에서 B여에 속한 거를 다 빼세요라는 거야. 그럼 A 안에서 B에 속한 B 여집합에 속한 걸 빼라고? 그럼 뭐가 나와? A 안에서 B 여집합에 속한 거를 빼. 그럼 누가만 남아? 같이 들어오는 그걸 뭐라 부르냐고. 공집합. 공집합이야? 아, 교집합. 교집합이야. A 교 B요. 됐습니까? 그럼 A, B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건 뭐야? 6하고 12죠. 6하고 12 이렇게. 자, 그럼 전체에서 A여에 속하는 거를 빼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전체에서 A가 아닌 애들을 다 빼. 그럼 누가 남아? A. A가 남는 거죠. 얘는. 그래서 2, 4, 6, 12. 됐습니까? 이게 너무 힘들면은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여기가 지금 전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리고 공통으로 있는 영역에 6하고 1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2하고 4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1이 여기 바깥에 있네요. 1이 바깥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 놓고서 이제 그 영역을 보셔도 돼요. 얘를. 됐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보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 공식 이런 거 외우고 이런 거가 굉장히 귀찮고 힘들다. 암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전부 다 그림 그려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괜찮을까요? 자, 필수지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두 부분집합이 돼서 이번 A, B를 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A 합 B 여, A 교 B, B 교 A 여 이런 식으로 해서 좋네요. 자, 그럼 얘는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고 전체가 있고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게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부터 A 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A 합 B의 여집합. 그게 어디를 말하는 거야? A, B 제외하고. 그렇죠. A, B를 제외한 완전히 그 바깥 가장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2하고 4하고 6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A하고 교비하게 되면 공통 부분이니까 아 여기에 7이 있다라는 거고 A교 B여가 무슨 뜻이지? A교 B여? B와 B차 A. B차 A인 거죠. 그러니까 B차 A. 그래서 여기에 3하고 5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A차 B는 이제 나머지 애들 다 넣으면 되겠죠? 1, 2, 3, 4, 5, 6, 7, 8, 9까지. 1, 8, 9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집합 A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1, 7, 8, 9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필수지 3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얘는 집합의 연선 조건이라 되어 있네. A, B 나와 있어요. 근데 A차 B의 5. A차 B가 무슨 의미였죠? A차 B가? A차 B가 무슨 의미였죠? 몰라?
나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면은. 그래서 이게 질질 시간 끌기만 하고 이게 뭐야? 나 3시간 동안 그러면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혼자서만 얘기해야 되냐? 그래서 너흰 그럴 수 있어? 3시간 동안 친구랑 얘기하는데 너 혼자서만 떠들고 친구는 그냥 가만히 너 쳐다보고 있고. 왜 그러는 거야? 응? 최악의 수업 태도잖아. A차 B 하게 되면은 얘는 A에는 속해. B에는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A만의 고유 영역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O는 A한테만 있어야 돼. B한테는 O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라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이 O는 A한테만 있다라는 거는 나머지는 어떻게 있다라는 거야? 나머지는 B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나머지는 B가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 2, 3 같은 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2면은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거가 뭐가 돼? A가 만약에 3이면은 그러면은 A 집합이 되는 거는 얘는 2, 3, 4, 5가 되는 거고, 그리고 B 집합이 되는 거는 3 넣었을 때 얘가 2, 4,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A 차 B 하게 되면은 5가 나온 게 맞죠. 얘는. 자, 두 번째. 얘가 A 빼기 1이 3이 되려면 A가 4여야 돼. 그럼 얘는 A라는 집합이 얘가 2, 3, 5에 11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B는 A가 4라고 하게 됐을 때 얘가 3, 4, 2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럼 얘는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왜? 누구 때문에? 11 때문에. 얘가. 그래서 A는 뭐여야 된다? 3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얘는 부분집합 A, B 나와 있고 B가 A에 속한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얘는 뭐 어떻게 하느냐? 얘를 가지고서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 B가 A에 속하게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원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원이 들어가 있고 작은 원이 B고 가장 큰 원이 A고 전체가 U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 놓고서 이제 보기를 보시는 거예요. A하고 B 공통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공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으로 B 맞다. 이렇게. A랑 B랑 합치게 되면 B가 된다. 그러면은 B 색칠하고 A 색칠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나와? A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이렇게. 자, 다음에 A차 B가 공집합이다라고 돼 있어. A에서 B를 뺀 A만의 고유 영역. 여기 도넛을 말하는 거야. 도넛. 근데 얘가 지금 비어있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비어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비어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틀렸다. A여랑 B를 색칠을 해. A여 해가지고 이렇게 색칠해주고 그리고 B까지 색칠을 해줘. 그럼 이게 전체래요. 아니죠. 그래서 도넛이 있으니까 얘가. 그래서 아니고 B 여집합. 이 작은 영역을 뺀 나머지 A 여집합. 이 큰 원을 뺀 나머지.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B여가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자, 여기서는 A와 B가 서로서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서로서로한 게? 서로 공통된 부분이 공집합.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A 교 B가 얘가 공집합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얘도 그림을 그려놓고서 봐. 둘이 공통 부분이 없게끔 떨어뜨려 놓는 거지. 그림은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보는 거야. 얘를.
자, 그러면 A 차 B. 그러면 A에서 B랑 겹쳐 영역을 뺀 A만의 영역 하면은 A가 나온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니은 보게 되면 B에서 A를 뺀 나머지 영역. 그러니까 B만의 영역 하게 되면 B가 나오니까 맞다. 그리고 A 교비의 여집합인데 A 교비가 지금 있어? 공집합이잖아.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전체가 나오는 게 맞다. 얘는 A랑 B랑 합치게 되면 A가 나온다. 근데 A랑 B랑 합치게 되면 A랑 다르죠. B가 있는데. 그래서 틀렸다. A 합 B 여. 이거는 색칠 한번 해봐. 얘가 A 색칠하고 B 여집합 부분 해가지고 색칠을 해보세요. B 여집합 부분. 그럼 이게 전체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다. 얘는 틀렸다. 자, 그리고 A하고 B 차 A는. 근데 B 차이라는 거가 이게 B거든. 그래서 A와 B는 서로 소이다. 맞죠? 문제에서 맞다 그랬는데. 자, 이제 5번.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자, A 교 X는 X이다. A와 X의 공통 부분은 X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야? X가 A에 속한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X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A교 B여 합 X를 했더니 그게 지금 X가 나왔어요. 그쵸? 얘가 뭔진 모르겠는데 쟤랑 X랑 합했어. 근데 그냥 X 그 자체였대. 그럼 무슨 뜻이야? X가 A교 B여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A교 B여라는 애는 얘는 X에 속해 있다는 뜻이야. 근데 A교 B여가 뭐야? A차 B. A차 B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차 B는 X의 필수 원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 안에 A차 B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A, B가 나와있으니까 A차 B 하게 되면은 1, 2, 3이죠. 그쵸? 그 1, 2, 3은 반드시 X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럼 선택지는 누구한테 있어? 4하고 5한테는 선택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X의 개수라고 하게 되면은 선택지가 2명한테 있으니까 2의 제곱하면 끝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하나만 더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9 이하의 자연수 1부터 9예요. 1부터 9. 이때 A 합 X는 X라고 되어 있어요. A랑 X랑 합했더니 X가 나왔대. 그럼 얘는 뭐야? X 안에 A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A가 X의 필수 요소야. 그리고 B차 A랑 X랑 공통 부분을 했더니 5, 6이 나왔다라고 돼 있어. 근데 B차 A가 뭔지를 먼저 해보니까 B차 A 하게 되면은 3을 뺀 거라서 4, 5, 6이야. 4, 5, 6이랑 X랑 공통을 했더니 5, 6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X는 5, 6을 원소로 갖는다. 그리고 4는 원소로 갖지 않는다. 이 뜻인 거죠. 얘는 5, 6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4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쵸? 그리고 아까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1, 2, 3문도 X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애였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X는 전체의 부분집합이었으니까. 그쵸? U가 1, 2, 3, 4, 5, 6, 7, 8, 9 되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애가 누구야? 1, 2, 3은 무조건 들어간다 했고 4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5는 들어가야 되고 6은 들어가야 되고 그럼 선택지는 셋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된다. 그래서 8개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집합의 연산 법칙 해가지고 볼게요. 자, 교환 법칙 이거 다 중학교 때 썼던 거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야? A하고 B하고 위치를 바꾸는 거야. A하고 B하고 위치 바꿨을 때 얘는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성립을 해. 근데 누구는 안 돼? 차집합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곤란해요. 얘가 A 차 B와 B 차이는 다른 거야. 이해했을까요? 다음에 이제 결합법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합법칙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괄호가 앞부분에 있었는데 얘를 뒤쪽으로 해가지고 옮겨도 괜찮대. 여기서 괄호가 앞부분에 있었는데 괄호 마음대로 뒤쪽으로 옮겨도 괜찮대. 근데 얘는 조건이 있어. 모두 합집합 올 교집합 일 때만 섞이면 안 돼. A 교 B 합 C는 달라. A 교 B 합 C랑 얘가 이제 교집합만 있거나 합집합만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야. 전부 합집합이거나 아니면 전부 교집합이어야지만 이 결합 법칙이 성립이 돼요. 얘가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이게 다르지 않는 거야. 예외가 너무 크잖아요, 이게. 그쵸? 근데 분배 법칙은 중요하다. 이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많이 쓰게 되니까 얘는 자, 얘는 A 교라는 이 덩어리 자체를 얘를 B에다가도 한번 적용을 하고 C에다가도 한번 적용을 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이 합집합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교가 이렇게 각각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야. A교 B, A교 C. 이렇게. 앞에 있는 A교가 B하고 C에 한 번씩 들어가고 둘의 연결은 B, C에 사 있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이 A 합이라는 거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B에 한 번, C에 한 번. 그 둘을 연결하는 거는 교집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좀 많이 쓰이는 거니까 쟤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증명 뭐 필요 없고. 자,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여집합이 각각의 영향을 줘요. 여집합이 각각의 영향을 주는데 근데 그때 합집합으로 되어 있던 거는 뭘로 바뀌어?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그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 근데 이제 꼭 외울 필요는 없긴 한 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훨씬 간단해. 그림으로 그리게 된다라면은 사실 얘가 더 그림 그려서 풀기에는 좋아. 얘가 A 합 B 바깥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끝나버리거든. 이게. 오케이. 그래서 얘 잠깐 봅시다. 얘 좀 바꿔주려고 해요. 얘가 보면은 A 합 지금 공통으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결합 법칙을 반대로 적용할 거야. A 합을 어디다가 쓰는 거야? B 교 C에다가 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B 교 C랑 A랑 합해버리면 되고, 자 여기에서는 거꾸로 A 합 B, A 합 C 각각 영향을 따로 줘. 그래서 얘는 A 합 B 그리고 A 합 C. 근데 그 둘의 연결이 누구로 되는 거야? 여기 있던 이 교집합에 의해서 교집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여집합이 각각의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A에 한번 붙고 B에다가 한번 붙고. 그래서 얘는 A여 B여. 근데 합집합이 뭘로 바뀌어? 교집합으로 바뀌어야 돼. 자, 4번은 얘를 여집합을 밖으로 꺼내고 싶어. 그럼 교집합이었던 거를 합집합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바깥에 여집합.
됐습니까? 푸는 거는 그림으로 푸시고. 자,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서 다음 중 이거 항상 같은 집합은 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A차 B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차 B. A차 B는 A만의 영역이야. A 안에서 확인을 해야 돼. 근데 B랑은 겹쳐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A 안에서 확인을 할 거야. 근데 B의 바깥이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A차 C 하게 되면은 A의 안에서인데 C의 바깥에서 라고 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둘을 지금 뭘로 연결을 하고 있어? 합집합으로 연결을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럼 얘는 앞에 A교가 붙네. 그러면 A교 하고 나머지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어떻게 돼? B여합 C여 이렇게 돼.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B여합 C여가 뭘까? B여합 C여. B여합 C여. 여집합을 밖으로 꺼내고 싶어. B교 C의 여집합. 이렇게. 그쵸? 그럼 A 안에서 B교 C의 바깥 부분이랑 겹치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 왜냐면 A 교잖아. A 안에서 B교 C 바깥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 그럼 B교 C가 아닌 부분을 말하는 거야. B교 C가 아닌 부분. 그래서 걔는 어떻게 쓰면 돼? A차 B교 C가 되는 거니까 4번인 거죠. 근데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보는 거야. 그래서 A, B 쓰네.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전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리고 문제 속에서 말하는 거를 지금 하면 돼. 자, A차 B 일단 색칠해. A차 B 색칠해. 그리고 A차 C 색칠해. A차 C. 저게 우리가 원하는 영역인 거야. 저 색칠된 거. 그래서 다음 보기들 중에서 색칠했을 때 위에 그림 나오게 되면 같은 거야. 자, 근데 이거를 다섯 개를 다 그리고 있으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A랑 B랑 C 모두 공통이야. 그럼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죠. 얘는 A 안에서만 보고 있는 거야. A 안에서만. 그러면 지금 A 안에서 보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A 안에서 B합 C와 공통인 부분이라고 돼 있으면은 여기가 지금 빠져야 되잖아.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자, 얘는 A 안에서만 이거 가능성 있을 것 같아. 근데 B차 C랑 공통. 근데 B차 C랑 공통하게 되면은 이쪽 영역 말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안 된다. 자, 그리고 5번 보게 되면은 A에서 뭔가를 뺀대. 누구를 빼? B합 C에 해당되는 내용을 뺀대. 그럼 누구만 남아? 여기만 이렇게 남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림 그리면 생각보다 금방금방 나와요. 이게. 자, 다음에 증명하시오네. 자, 얘는 여기부터 좀 해보자. A교 C 여 하게 되면은 얘가 A랑 C 여집합이랑 지금 공통인 부분인 건데, 근데 거기에서 지금 A에서 그 부분을 지금 뺐어. 얘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보자. 여기 A하고 C가 이렇게 있어. 일단 A교 C여부터 색칠을 해볼게. A교 C여. A 안에서 C 여집합이랑 공통인 부분 여기를 말하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A차 C야. 얘가. 근데 A 안에서 저 A차 C, 그러니까 저 빨간색 부분을 빼겠대. 그럼 결과적으로는 너가 어디가 나와? 여기가 나오죠. 그쵸? 그러면 얘가 결국 뭐야? A 교 C란 뜻이야. 결과적으로. 이 오른쪽 애가 A 교 C란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식, 얘는 비교라는 거를 A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키고 B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킬 거야. 그리고 여기를 연결하고 있던 이 합집합을 내가 따로 뺄 거죠. 그럼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은 A 교 B, 이거 순서 일단은 비교 A, 그리고 합집합 비교 B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얘는 A교 B 그대로 가고, 그리고 합집합에 B교 B면 뭘까요? B교 B면은 B예요. 그냥 B, 그리고 교집합에 A교 C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A교 C.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무슨 의미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얘가 일단은 B교 A교 C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괄호 의미가 없어요. 왜? 교집합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그냥 A교 B교 C라는 거랑 같은 의미야. 근데 걔랑 A교 B랑 지금 합하겠다라는 거야. 그렇죠? 잠깐. 내가 중괄호를 빼먹었네. 미안하다. 중괄호를 빼먹었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 A교 C랑 공통. 이렇게. 이걸 아는 내가. 자, A교 B랑 B랑 합집합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나오죠? 그냥 A교 B 나오죠. 그래서 A교 B. 그래서 A교 B의 교집합에 얘가 A교 C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교집합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집합만 있을 때는 괄호가 옮겨져도 되고 사라져도 돼. 얘가.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되냐? A 교 B 교 A 교 C. 근데 A가 두 번 나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A 교 B 교 C가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해가지고 이거를 다 써가지고 증명하시고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학교 시험 문제에 박스 안에다가 이걸 증명하는 과정을 이렇게 써놔요. 증명하는 과정. 그렇죠? 그래서 뭐 다음 중 뭐 옳지 않은 거를 골라달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정말 심각한 경우에서는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려가는 이 1번 과정의 이름이 뭡니까? 드모르간의 법칙, 결합 법칙, 교환 법칙. 그래서 그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주변에서 한 학교가 이제 그렇게 냈었어요. 그게 동동이었나? 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한 학교만 그렇게 하고 낸 적이 있거든요. 됐습니까? 자, 집합 연산 법칙과 포함 관계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얘가 뭔지 좀 봅시다. A교 B여 교 A교 B여. 복잡하네요. 자, 일단 얘부터 좀 해결할게요. A교 B의 여집합이니까 여집합을 각각에다가 적용을 시킬 거야. 근데 대신에 뭘로 바뀌어요? 얘가 합집합으로 바뀌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합비여 그리고 여기 뒤에 합비여 이게 지금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나머지만 보세요. A 교 A여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A 교 A여의 뒤에 합비여라고 쓰게 되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A교 A여가 뭔데요? A교 A여가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 그냥 B여 교 A가 A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냐? B여가 어디 속한다는 거야? A한테 속한 잠깐. 반대죠. A가 B여에 속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A가 B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B여에 속한대요. 그쵸? 그러면은 얘 그림으로 그리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복잡해요. A, B를 이렇게 그 A, B 그림 그려놓고서 문제 풀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냐? B여를 그리시는 거예요. B가 아니라 B여를. 그리고 B여의 안에 A가 들어가 있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우리가 문제 풀기가 훨씬 편해져요.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기억을 봅시다. A 합 B, A하고 B하고 합친 거. 자, A 합 B니까 A 색칠을 했어요. B를 색칠해 보죠. B는 어디야? 여기잖아요. 이게 B예요, 지금. B여의 바깥 부분. 이렇게. 이걸 지금 색칠해 놓고 보니까 얘가 A가 되었대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지금 A하고 B하고 공통 부분이 공집합이래요. 지금 여기 바깥에 색칠된 게 B고 안쪽에 색칠된 게 A잖아. 지금 둘이 공통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 맞다. 이렇게. 다음에 A가 B에 속한다. 맞아요? 아니죠. 이 바깥 색칠된 게 지금 B라니까요. 얘가. 그래서 A는 B랑 아예 공통 부분조차 없어요. 얘가. 그래서 니은만 오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칙 같은 것들 조금 외워줘야지 문제 풀 때 좀 이게 돼요. 자, 얘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그냥 그 문제에서 임의로 어떤 거를 이렇게 규칙을 정해준 겁니다. 근데 거의 90% 이상이 얘가 나와요. 90% 이상이 얘예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게 저 세모가 됐든 뭐 별표가 됐든 그 문자 가운데 기호는 의미가 달라지는데 90% 이상으로 해가지고 얘가 A차 B랑 B차 A의 합집합 영역을 물어보는 이제 그런 문제가 돼요. 내가 자, 일단은 기억부터 좀 해볼게요.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얘는 A 세모 A여라고 했으니까 B 대신에 A여를 넣어야 돼요. 그럼 일단 넣어보고 생각하세요. A차 A여 합 A여 차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생각해보세요. A차 A여예요. A 안에서 A여랑 겹치는 거를 뺐어요. 근데 겹친 게 있겠냐고요. A랑 A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뺀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A인 거지. 얘는 그냥 A연 거야. 그럼 A랑 A여랑 합치면은 뭐가 나오냐는 거야. 아, 당연히 전체 나와야죠. 그쵸? 그래서 얘는 전체가 나와야 돼.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자, 아니면은 이렇게 푸셔도 돼요. A차 B가 무슨 뜻이냐? A하고 B 둘만 놓고 봤을 때 A만의 고유 영역이야. 얘는 B차 A, B하고 A를 봤을 때 B만의 고유 영역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A랑 B랑 합친 거에서 A랑 B랑 공통인 부분만 제거를 해주면 돼. 이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더 쉬워요. A랑 B를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얘가 A차 B니까 이쪽, B차 A 하니까 이쪽, 그쵸? 그러니까 A하고 B 합친 거에서 공통인 부분만 딱 빼게 되는 게 그게 저 세모야. 그러니까 자, 그럼 니은에서 보자고요. A랑 비교를 하고 있어. A에서 A를 뺀 A만의 영역 그런 게 있냐고요? 없어요. 그럼 얘는 공집합의 합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디귿은 보면은 전체에서 공집합을 뺀 거랑 공집합에서 전체를 뺀 거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에서 공집합 빼면 그게 뭔데요? 전체잖아요. 공집합에서 전체를 빼면요. 공집합이잖아요. 그러면 공집합이랑 전체랑 합집합을 하니까 전체가 나오는 게 맞다. 디귿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얘는. A 합비에서 A 교를 뺀다. 얘도 지금 보면은 8-1 보게 되면 얘가 다이아몬드로 바뀌었지만은 A 합비에서 A 차비를 뺀 거,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 푼 거랑 같은 거예요. 표현 방법만 달라진 것 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표현 방법은 달리 되지만은 사실상 의미는 같아. A 차 B랑 B 차 A랑 합집합. 그래서 90% 이상 저 규칙으로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고 이게 출제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예. 괜찮나요? 자, 얘는 의미 파악하는 문제예요. 의미 파악하는 문제. A15 교 A20 K의 배수들 K 배수를 우리가 AK라고 한다 돼 있어. 그러면 A15 교 A20은 무슨 의미냐? A15가 15의 배수들, A20이 20의 배수들, 그렇죠? 15의 배수들과 20의 배수들의 공통 부분 그럼 뭘까요? 얘는 60. 15와 20의 최소 공배수라는 뜻을 가져요. 최소 공배수. 이렇게.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 AN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A60 공통 부분. 최소 공배수 A60.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AN이 저 안에 포함이 되려면은 N은 60의 배수여야 돼요. N은 60의 배수. N은 60의 배수. 그러니까 이제 최소값이 뭐겠어? 60 나오는 거야. 됐나요? 자,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 교집합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각각에다가 이렇게 해줄 거예요. 각각에다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A16 교 A8 그리고 합집합으로 연결되겠죠? 그리고 A16 교 A12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아까 교집합 의미했죠? 그래서 16하고 8의 최소 공배수니까 A16이야. 16하고 20의 최소 공배수니까 A48이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둘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합집합하겠다는 거야. 16의 배수라는 집합, 48의 배수라는 집합. 누가 더 큰 집합이야? 16의 배수가 훨씬 더 큰 집합이야. 그래서 합집합하면은 A16이 나와. 그래서 N은 16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먼저 해줘야 돼요. 분배 법칙을 하고 봐야 돼요. 얘를 이거 안 하고 그냥 바로 보려고 하면은 A8 합 A1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8의 배수 또는 12의 배수라고 하는 거예요. 8의 배수 또는 12의 배수.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8의 배수랑 12의 배수랑 합집합을 하게 되면은 얘가 최대 공약수인가? 해가지고 얘를 A4라고 쓰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얘가 A4가 아니에요. 얘가. 예를 들면은 A4에는 4가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A4는 A8에도 없고 A12에도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이건 A4가 아니에요. 이거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얘가. 그래서 A8 합 A12라고 해서 얘는 A4라고 하면은 안 돼요. 얘는 최대 공약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얘는 분배 법칙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예, 출장률이 좀 높거든요.
예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A2 교 A3 해가지고 나왔어. A2 교 A3 이렇게 A2 교 A3 그러면은 얘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이완하면 최소.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A6야. 이게 A6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에 A6 합 A12예요. 6의 배수이거나 10의 배수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지? 6의 배수. A6라는 얘기예요. 그럼 N은 뭐가 돼야 돼? 6의 배수. 됐죠? 나머지는 좀 해보는 걸로 하고. 그냥 얘까지 그냥 깔끔하게 끝냅시다.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세 개네요.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렇죠? 아까까지 이제 원소들을 우리가 구했었는데 여기선 개수만 따지면 됩니다라는 의미예요. 얘가.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가 A 합 B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게 되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게 쉬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해서 돼 있을 때 A 합 B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거 체크 표시를 잘 보세요. 이렇게 체크 표시. 저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건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NA 그러면 A를 체크해. 그러면 NB B를 체크해. 그러면은 아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체크를 없애줘야 돼? 공통 부분 하나를 지워줘야 되죠. 공통 부분 하나를 지워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를 지우려면은 마이너스 A 교비. 그렇죠? 그러면은 체크 표시가 저렇게 한 개씩 들어가니까 A 합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체크 표시로 하게 되면 안 헷갈리고 잘 풀 수 있어요. 얘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A 교 B가 공집합이면은 이게 서로소란 얘기죠. 서로소가 된다라면은 공통 부분의 개수가 0이 되므로 그래서 마지막에 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뺄 필요가 없다. 그래서 NA 합 B가 NA 더하기 NB랑 같다. 그러면은 얘 반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NA 합 B와 얘가 NA 더하기 NB랑 같대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서로소다. 공통 부분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세집합인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좀 볼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합 B 합 C죠. A 합 B 합 C. 그래서 A 합 B 합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모든 영역에 체크가 이렇게 하나씩만 이렇게 해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일단 처음에 N, A, N, B, N, C 다 더한대. 그러면은 A 체크하고 B 체크하고 C 체크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체크가 하나씩이니까 이제 안 건드리면 돼. 근데 여기는 지금 체크가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갔고 가운데는 체크가 세 개가 들어가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는 A교 B에서 빼주고 B교 C 빼주고 C교 A 빼주겠대. A교 B 빼줄 거야. 그러면은 체크 표시 하나 사라지고 하나 사라졌어요. 이해돼요? 그리고 B교 C를 빼줄 거야. 체크 하나 사라지고 체크 하나 사라졌어요. 됐나요? 그리고 C에서도 체크 표시를 지웠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가운데가 어떻게 됐어? 비워버렸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더 해준 거야. 비우면 안 되니까 체크.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크 표시가 한 개씩만 남게끔 해서 어디를 지워주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괜찮습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바로 보자.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지금 뭐 개수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네요. 일단은 얘가 전체 나왔고 A 나왔고 B 나왔으니까 그림 그리고 시작하자고요. 얘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놔. 전체 A 그리고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전체가 지금 몇 개? 80개. 그리고 A가 52개. 그래서 나는 여기 A에다가 이렇게 는 52라고 써놔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50이 쓰면 안 돼요. 쟤는 A차 B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위쪽에다가 옆에 적게 써놔요. 그리고 A 교 B가 20이네. 그럼 여기 공통 부분이 20이래. 그럼 A차 B도 알 수 있다. A차 B가 뭐야? 30이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A여 교 B여. A 바깥치면서 동시에 B 바깥칩니다. 그쵸? 드몰간의 법칙. 그래서 얘는 A 합 B의 바깥 부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바깥이 지금 10셋. 지금 이 뜻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어디만 구하면 돼? 여기 B 차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다 더했을 때 80 나와야 되잖아. 그치? 여러분 이거 계산 빨리 하기 위해서 32 더하기 20 이러고 있지 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52가 있잖아. 이거 합친 개가 52잖아. 그치? 52에다가 13을 더하게 되면은 65라는 거지. 그럼 80에서 65를 빼게 되면은 저기가 뭐가 나와야 돼? 여기에 15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NB가 나오겠죠? 그래서 NB는 35. 얘는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푸는 문제예요. 됐습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자. 얘는 근데 조금 독특한 게 세 부분집합 A, B, C인데 문제가 A 교 C는 공통 부분이 없다 그랬어. A랑 C는 만나면 안 된대. 그러면 가운데 이제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A가 지금 11. 여기 11. 그리고 B가 지금 10. 그리고 C가 지금 8 이렇게 돼 있고 A 합 B 하게 되면 16이라 돼 있어. 근데 여기 한번 보자. A 합 B 하게 되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11하고 10 더하게 되면은 21이에요. 얘가.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NA에다가 NB 더하고 뭐를 뺀 거야? 공통 A 교비를 뺀 거죠. 그쵸? 근데 그게 16이라는 건 21하고 16은 5만큼 차이 났으니까 여기가 공통이 5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럼 같은 원리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도 알 수 있죠. B 합 C가 13이래. B랑 C랑 더하면 18인데 합했을 때 13이 나왔다는 건 5가 부족해. 5는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공통.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나머지를 채웠나 봐. 나머지 채우게 되면은 어떻게 돼? 여기는 6, 여기는 0, 여기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A 합 B 합 C 해가지고 이거 다 더하게 되면은 얘가 19 나오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그림으로 풀면 좀 쉽습니다. 이렇게. 자, 유한집합 원수의 개수의 활용. 최소 따로 나오는구나. 자, 얘는 전체가 이제 40명이라 돼 있고 수학, 과학. 그러니까 얘가 전체 유니버스가 지금 40인 거고 A 집합, B 집합이 지금 있다는 뜻이에요. 얘가. 그래서 수학 문제가 22명, 과학 문제가 18명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얘를 A, B로 이렇게 지정하세요라고 해서 나오죠. 근데 항상 보면은 A, B를 지정했다가 이거 자기가 지정한 거 헷갈려가지고 틀려요.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푸시되 A, B 쓰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수학이니까 그냥 수, 과학이니까 과학 쓰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수학 문제를 맞힌 거가 지금 22명이야. 전체가 40명이고 수학이 22명이고 과학이 18명인 거야. 그리고 모두 틀린 학생 바깥 부분이 지금 10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수학 합 과학 하게 되면은 진짜 너무하네. 사람도 몇 명 없는데 한결아. 응?
수학이랑 과학이랑 합해가지고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전체 40에서 아무것도 아닌 10명 빼야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수학, 과학, 합집합하게 되면은 30명 나와야 돼. 이렇게. 근데 22랑 18 더하면 뭐 나와요? 40이요, 40. 근데 30이 나와야 된대. 그럼 공통이 뭐라는 얘기야? 공통이 10명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저기 10명 구하면 나머지는 정말 쉬워지는 거죠. 여기가 12, 여기가 8명.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줄 보는 거야. 수학 문제만. 그러면 수학만 맞추네.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야? 12명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속에 주어져 있는 힌트 통해서 그림 완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것만 딱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사실 국어 문제인 거지. 이게 그래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 글을 읽는 것 자체를 요즘 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해돼요? 근데 얘는 사실 그냥 문제 따라가가지고 그림 속에다가 숫자만 채워넣기 하면은 끝나는 거라서 얘는 좀 난이도가 낮아요. 근데 아래 거가 이제 좀 문제야. 얘는 이제 킬러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얘는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좀 봅시다. 전체가 60명이에요. 그리고 설악산이 있고 그리고 지리산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리산. 그리고 모두 등반한 회원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어 나와 있는데, 자 얘는 최대 최소 문제예요. 최대값, 최소값 해서 나왔는데 얘는 그림으로 암기라고 해주세요. 그림으로 암기. 자, 이게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등반한 회원이 가장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림으로 봅시다. 이게 이제 최대값이에요. 최대일 때. 지금 설악산이 42명, 지리산이 33명이거든요. 그래서 설악산이 더 커. 그리고 안에 지리산이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리산 갔다 온 사람들은 이미 설악산도 전부 다 갔다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설악산만 간 사람은 있지만 지리산만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야. 내가. 그래서 지리산을 간 사람 자체가 애초에 공통이었던 거야. 이게 최대일 때의 그림이야. 하나에 잡아먹혀 있는 거야.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들어가 있는 그림. 자, 그러면은 최소값이 될 때는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그림상으로는 조금 평범해요. 그래서 설악산, 지리산 이렇게 되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 바깥이 0이에요. 아무 곳도 안 간 사람 없다. 이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 바깥이 비어 있어야 돼. 아무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얘가 지금 얘가 42명이었고 설악산 42명이었고 여기가 지금 33명이었어요. 여기 전체가 지금 60명이에요. 전체가 60명. 근데 40이랑 33 더하면은 몇이에요? 75예요. 그럼 몇 명이 오버한 거야? 15명이 오버했죠. 그쵸? 그래서 15명 그 오버한 만큼이 공통이란 얘기야. 오버를 한 만큼이 공통. 중요한 거는 설악산, 지리산 모두 안 간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값이 15가 나오는 거죠. 최대가 33인 거고. 얘는 그림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출장률이 너무 높아요. 됐습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